네, 안녕하십니까. 깐세클럽 강재운영입니다.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국내 증시와 중국 증시 이쪽에서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국내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되긴 했지만 장중 미선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락이란 부분을 감안했다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2000포인트란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등락을 보인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전일 미증시가 상승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강세가 나온다면 앞전의 고가 라인을 돌파한 흐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서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하더라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하는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2000자리대 조금 아래인 약보합으로 2198포인트로 마감되었고 거래 대금은 11조 8천억이었는데 실제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740억을 매도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매도를 하는 쪽과 매수를 하는 쪽 나눠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고요. 기관에서는 3,300억 가까이 매도 나눴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좀 강하게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 선물 쪽에서 보게 되면 선물은 이제 조금 더 약세를 띄었다 되는 모습입니다. 선물은 이제 금요일 날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결국 비슷한 양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인들 1,300계약을 사면서 누적 매수가 다시금 2만 계약을 소폭 상회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08%로 장중보다는 마감할 때가 좀 더 개선된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역시 마찬가지로 약보합 마감되었었는데 거래 대금은 조금 축소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99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 역시 소폭 매도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매도하지 않는 이상은 개인들이 이 물량들은 다 소화하는 흐름을 그대로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가 상당히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 증시가 이제 3,180포인트 전후가 21선 자리였습니다. 그 라인대에서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주다 어제 같은 경우 또다시 3% 이상의 급등이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3,314포인트 그래서 앞전에 고가를 만들었었던 3,455포인트와 그리고 저가였던 3,180포인트 딱 중간 마디까지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중국 정부에서의 계속해서 여갈피를 비롯한 통화량을 공급한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한 모습이고 그 외적으로 강세를 가장 크게 띄었던 배경이 뭐였냐면 은보 감회에서 은행 보험 감독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보험사들이 주식 비중을 이제 순자산의 45%까지 채워도 된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상당히 이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강세를 보인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반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34억 위안 정도 소폭의 매도가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이제 강보합에서 2.5% 그래서 또 상당히 또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난주까지는 실질적으로 다우지수라든지 S&P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 반면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재차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준 반면 다우라든지 S&P는 상대적으로 또 약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전에 미선물을 약 0.5% 정도 하락 선방을 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늘 좀 강한 출발이 가능하다가 될 것이고 우선은 부양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이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정상회담이 계속해서 연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이번 주에 공화당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발표가 된다.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나면은 그 이후로 미국에서의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부양책이 없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된 다음에는 차익 실현이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마존 쪽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비롯해서 이제 언택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고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수보다는 이제 상승한 업종이라든지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여전히 시총이 높은 이제 시총 상위 언택트 관련주들이 지수를 끌고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언택트와 테슬라,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쪽을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났고 그에 반해서 이제 유틸리티나 통신 같은 경우 요 근래 방어주 쪽에서 움직였던 게 있었고 그 외적인
경기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약세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실적 시즌에 따라서 이제 업종별 차별화가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변동성 지수는 이제 25선이라는 자리대를 하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가는 40불대를 그대로 나타냈고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0.52% 정도 상승했다가 되면서 실제로 최근 들어서 MSCI 코리아 인덱스가 미증시를 그렇게 추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약간은 따로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제 유럽 정상회담에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까지 모른다. 결과 잘 나온다면은 달러 인덱스의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다. 이렇게 될 경우는 신흥국을 비롯한 그 외적인 국내라든지 이런 쪽도 외국인의 매수가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됩니다. 그다음 원달러 환율은 이제 여기 환율에서 1,200원에 마감이 되는다. 환율 쪽에서는 사실 요 근래 들어서 큰 변동이란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S&P 지수를 보도록 하죠. S&P 지수가 이번 주 예상하는 구간이 이 박스권 구간이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3,340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가 올해 이제 하락할 때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대에서 갭으로 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갭을 메우는 자리대까지가 추가 상승이 우선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4월 때부터 계속해서 저점 추세 이어왔던 자리대가 이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조정폭이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셔야 된다. 시장에서 우선은 어닝 시즌까지는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미국에서의 부양책이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될 때 아마 그때 차익실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승은 상승이다. 이 중요 가격대만 깨지지 않으면은 그냥 상승세가 이어진다 또는 하락이 제한된다 이런 구조로 될 수 있는데 탄력적인 부분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장에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로 전개된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언택 관련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 그런 케이스인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제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추가적인 강세도 가능한 그런 구조긴 하지만 이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이 라인대를 깨게 될 경우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라인을 깨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안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하다가 되긴 하지만 상승폭은 그다지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봤던 자리대가 750포인트 전후까지를 열어둔다고 봤었는데 어느 정도는 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입니다.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요 근래 들어서 사실 미증시하고는 그렇게 동조화되는 모습이 좀 작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월 달에가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가 고가를 만들었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 되면서 국내 증시와 거의 비슷하기도 한다. 우선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200이라는 선을 올라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 라인대를 넘어갈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라인대 넘어가게 될 경우는 추가 마디가 더 열린다고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62포인트가 되고 조금 더 넓게 연결될 경우는 65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된다면 국내 증시가 올해 고가를 만들었던 2250포인트 전후까지도 가능해진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시장 보도록 하죠.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는 약밥인데 사실 업종별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됩니다. 우선은 업종에서 중형지수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는데 이 중형지수가 최근 들어서 신풍제약을 비롯한 일부 제약주들이 상당히 강한 급등세가 보여지면서 중형지수를 끌고 간다 그러는데 이 중형지수가 끌고 가는 것이 지수의 하락을 오히려 방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은행 업종이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KB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까지 해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해외 은행하고는 달리 어느 정도 충당금도 어느 정도 설정이 다 되어 있고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준다 하는데 시장에서 실적을 안정적인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한 이후에 좀 더 추가적인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으로 관점이 많이 잡혀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가 은행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과 증권 같은 경우는 소폭의 차익실현이 나타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저께 추가적인 강세가 일어나면서
자동차가 지난주에서 어저께까지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 자동차 역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실적 발표가 있다. 여기에 따른 기대치 역시 형성된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화학 쪽에서는 이제 화학 2차 전지 관련해서가 소폭 하락을 보였고, 철강에서는 현대제철의 요 근래 들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철강 업종 끌고 가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기계 쪽에서는 조선과 기계 쪽에서 뭐 두산그룹 같은 경우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건설 역시 소폭 강세, 그 다음에 항공기업도 강세되면서 산업재해가 전반적인 강세 동일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에서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쪽에서가 이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출회되면서 단기적인 조정폭을 좀 확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이제 미증시에서 아마존이 상당히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제약 같은 경우도 세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었던 중현 쪽에서 신풍제약 이런 쪽에서가 제약 업종을 끌고 간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된 음식료라든지 이쪽 차익 실현 똑같고, 유틸리티라는 나머지가 소폭 상승과 하락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지수 자체는 소폭의 약보합, 그리고 앞전에도 소폭의 강세 이렇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별화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해서 잠깐 또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좋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현대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언택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이제 차량을 오히려 사가지고 운행한다 쪽이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 외적인 신흥국 같은 경우가 판매가 굉장히 저조했다 되지만 국내에서 워낙에 압도적인 MS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나마 나타낸다고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자체가 제일 심한 데가 미국의 포드 이쪽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적자가 전망이 되고 있고, 그래서 GM이라든지 폭스바겐 그리고 일본차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저 회사들이 다 2분기에는 큰 폭의 적자 또는 소폭의 적자를 보인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그나마 영업이익은 흑자를 보인다는 건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못난이들 중에서 가장 그나마 이쁜 못난이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분기가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해도 선발했었던 케이스인데, 3분기부터는 차량 판매가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되는 거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전용 차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향후 시장에서의 성장 동력으로도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란 부분은 이런 부분이 같이 연결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그럼 이제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인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 갈 것이냐, 그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동차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종목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쪽은 앞전 6월달에 고가를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 외적인 쪽에서는 아직까지 돌파가 못 나온 케이스인데, 업종지수로 보게 되면은 우선은 전체적인 하락 추세는 돌파가 나온 그런 모습이고, 6월달에 고가 라인 때 박스권으로도 볼 수 있는데 박스권의 상단 자리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차익 실현이 먼저 떨어지게 될 경우는 중간 마디자리 때에서 지지테스트를 밟고 그 다음에 마디를 하나 뽑으러 가게 될 경우는 윗자리가 열려 있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강세를 띈다 했을 때는 강세 이후에 숨고르기 조정 이후에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정 받을 시에 눌림목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시장에서 돌파 이후에 지지받을 때 이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윗자리가 크게 열려있다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어제 외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은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수를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인들이 한 610억 정도 매수를 했다 그런다. 이런 부분이 지수를 또 받쳐주는 흐름으로 연결된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LG전자도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긴 한다. 약간은 탄력이 좀 둔화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아차가 동반 매수,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KB, 신한지주 같은 은행주에 대해서 역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나중에 경기 활동 자체가 정상화되고 국내 기업들의 전체적인 시총상에서
이익을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시총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는 것이 IT, 그 다음에 자동차, 금융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되는 케이스고요. 반면에 매도를 했다라는 쪽에서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세트리오, 하이닉스 요 근래 매도가 나온 쪽 거의 비슷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관련된 언택트 중심과 제약바이오 같은 세트리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하이닉스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매도가 출회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의 아마존이라든지 뭐 그 외적인 언택 관련주들 강세에 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가 될 수는 있는데 이 반등이 규적 반등으로 끝나냐 아니면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나타난 다음에 실적 발표 이후에 재차 강세에 뛰느냐 이 부분이 현재는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 역시 이제 시장에서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 이쪽에 대해서 많이 들어온 모습이었는데 이제 은행주들에 대해서 역시 KB금융과 하나금융 이런 쪽으로 들어왔다가 되고요. 그다음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까지 해서 현대그룹주를 중심으로 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 같은 건설 역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은행과 건설 두 개 업종의 특징은 뭐냐면은 실적 자체는 크게 변동 없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주가가 빠져 있는 케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주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레이트가 있다가 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건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는 이제 기관에서의 프로그램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총 순위대로 거의 매도가 떨어진다 된다. 우선 삼성전자가 640원 정도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세트리오, 네이버, 카카오, 하이닉스 이쪽은 거의 동일하다가 된 케이스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LG화학이라든지 LG이노텍, NC소프트 이런 쪽 역시 어느 정도 매도가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를 보도록 하죠. 왜 해지를 걸어야 되느냐? 사실 그 부분인데 시장에서 지금 현재 윗자리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저점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은 시장에 얼핏 보게 되면 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고도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윗자리로 이제 채널이면서 박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고가 라인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높아지는 그런 케이스라는 부분에서 고가가 더 위로 열려있다는 부분도 동일하다가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박스권 패턴이기 때문에 채널에서 박스권은 동일한 케이스라서 윗자리는 열려지는데 실제로 갇혀있는 구조는 동일하다가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 하단 자리인데 이 하단 자리가 실질적으로 4월 달부터 계속해서 동일하게 지지를 밟고 온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깨게 되면은 그동안 3개월 이상 시장에 끌고 올라왔었던 상승 추세가 깨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대가 실제로 깨지게 될 경우는 조정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 같고 결국 미증시라든지 그 외적인 쪽에서가 조정의 영향을 받을 때 이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라인대가 현재는 2170 정도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이 라인대가 깨진다가 될 경우는 시장에서 해지라든지 또는 그 외적으로 차익 실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관점은 동일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도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코스닥은 이제 채널 패턴은 아니고 꾸준하게 상승을 더 강하게 나타낸 그런 케이스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월 달부터 이어오던 추세 라인대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앞전 같은 경우는 뭐 730포인트 그렇게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765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765포인트, 760선이라는 자리대를 깨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역시 차익 실현이 세게 떨어질 수 있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미증시에서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번에 추가적인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가 될 경우 차익 실현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나오게 될 때가 시장에서 전체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공화당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이번 주에 통과를 시킬 거냐 아니면 다음 주가 될 거냐 아마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8월 중순부터 또다시 여름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좀 그나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약 1주에서 2주 정도 남아있다 정도 보기 때문에
그 아래 어느 정도는 방향을 그 다음에 깨느냐 안 깨느냐는 꼭 체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들 앞으로 가죠. 우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또 반등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280에서 3300 정도에서 걸릴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어저께 이제 3315포인트까지 올랐기 때문에 결국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는 건 동일한데 박스권 진폭이 상당히 강하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증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그 외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 이런 부분이 먼저 올라왔다는데 이제 아마존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언택트라든지 미국의 기술주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대부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이 차익이 떨어질 거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한다. 이게 대선 전까지 마지막 부양책이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양책이 발표한 이후에 시장에서 버팀목이라는 부분이 연준에서 추가적인 부분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부양책은 이제 없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경제 지표를 좀 더 따질 수밖에 없고 밸류라든지 것도 따질 수밖에 없는데 경제 지표 자체는 앞전까지는 워낙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된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얘기하는데 서프라이즈 인덱스 자체가 엄청나게 현재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고 그거를 충족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시장에서 차익실에 떨어질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평가 관련된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순환이 도는 양상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지 증권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고 은행이 현재는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고 그 외적으로 건설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환 양상이 아직까지 이어진다 될 것이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종목별로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언택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용이 많은 쪽은 역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은 이제 2180에서 2140포인트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 2140포인트가 실제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2125포인트였습니다. 그만큼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밑자리 조금씩 위로 간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부정적인 흐름은 2170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던 4월 때부터 이어왔었던 그 추세 라인들을 깨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본격적인 조정폭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유틸리티, IT, 가전, 정유화학, 증권, 디스플레이, 은행, 산업재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본다. 우선은 자동차라든지 IT, 가전 이런 쪽은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순수화학 쪽도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고 증권도 이제 일부 종목이긴 하지만 일부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시세를 뽑았다 됩니다.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추가적인 시세 좀 남았다고 보이고 산업재가 남아있고 디스플레이가 남아있고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나 눌림 매수 정도가 우선은 좀 더 좋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